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판매 홍보도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만성질환을 연구해온 대사건강연구자입니다. 저는 8,000명이 넘는 고콜레스테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기다린 가족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봤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갔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셨습니까? 중간에 멈춰서 쉬어야 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운동 부족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다음에 나올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동맥 안에 플라크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플라크는 수도관 안에 녹과 같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런 통증이나 명확한 경고 없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수도관이 터집니다.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0초 만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영원히 바뀝니다. 한국에서 매일 120명 이상이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날까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구급차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전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배우자가 침대에서 의식 없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수년간의 개인 진료 후 제가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대부분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저버렸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평생 매일 복용해야 하는 비싼 약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들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을 손상시킵니다.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애초에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졌는지 근본 원인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대 동아시아 치유법이 현대의학이 완전히 무시해온 고콜레스테롤을 역전시키는 자연적인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한 두 가지 간단한 음식의 특정 조합이 몇 주 만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간의 자연적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행된 제 자신의 연구에서 나온 문서화된 임상 증거입니다. 단 한 알의 제약 약물 없이 수천 명의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준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 정확한 시기, 그리고 이 방법을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실수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애초에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이 왜 높은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불완전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91세이고 여전히 매일 아침 쉬지 않고 5km를 걷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10일 1,000명 이상의 고콜레스테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하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천천히 하세요.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잡아야 했습니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이 이미 뇌로 가는 혈류를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험구역에 있고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여성이 아침 6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3시간 후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일 그녀의 딸이 어린아이처럼 그녀를 목욕시켜야 합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고 매일 밤 기도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절되지 않는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입니다.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존엄성을 빼앗아갑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은 단지 혈액검사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입니다. 혈관 내부에 형성되는 녹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콜레스테롤은 깨끗한 금속과 같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안쪽에서 동맥을 찢는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녹으로 덮인 같은 금속입니다. 이 녹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아침 조각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뇌로 곧장 이동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종이 위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왜일까요? 서양의학은 단지 수치를 낮추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산화 문제를 무시합니다. 500년 전 고대 동아시아 의사들이 이해했던 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의 간이 핵심입니다. 간은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에서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현대 식단은 우리의 간을 게으르고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저는 조선시대 전통 치료 기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피 껍질과 발효 곡물 준비물을 결합한 특정 아침 의식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가 지금 대사증후군과 고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증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방법을 제 자신에게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6주 만에 제 LDL 콜레스테롤이 187에서 121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주치의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런 다음 부작용 때문에 스타틴 약물을 거부한 8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들 중 16명이 8주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계피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료품점에서 구입하는 계피 가루는 카시아 계피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어 매일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품종은 독성 없이 담즙산 생성을 촉발하는 올바른 농도의 신나말데히드라는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빵입니다. 일반 빵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드는데 3일이 걸리는 자연 발효 통곡물 빵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발효, 과정이 간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특정 유익한 박테리아와 유기산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실론 계피를 이 발효빵과 정확한 비율로 결합하면 소화 시스템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약 산업이 절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단 한 가지 약물도 없이 고콜레스테롤을 역전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요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90%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피라고 말할 때 지금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있는 갈색 가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루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옵니다. 그리고 40년의 의학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카시아 계피는 콜레스테롤을 고치지 못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높은 쿠마린 함량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실수입니다. 담즙산 생성을 활성화하는 계피는 실론 계피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자랍니다. 식물학적 이름은 시나모멈 베름으로 문자 그대로 진짜 계피를 의미합니다. 실론 계피 안에는 신나말데히드와 프로시아니딘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간세포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간에게 담즙산 합성을 최대 43%까지 증가시키라고 지시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이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하면 혈류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와 그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LDL 콜레스테롤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두가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실론 계피를 사서 무작위로 음식에 뿌립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계피의 활성 화합물은 지용성입니다. 장벽을 통과하여 간에 도달하려면 특정 탄수화물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대 한국 의학 문헌이 항상 계피를 발효 곡물과 짝을 지었던 이유입니다. 흰 빵이 아닙니다. 단 빵이 아닙니다. 발효 통곡물 빵입니다. 이 연관성을 발견했을 때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시험했습니다. 제 LDL 콜레스테롤은 220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6주간 시행한 후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74세 여성인 박 여사가 작년 2월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총 콜레스테롤은 290이었습니다. 의사가 즉시 스타틴을 처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스타틴이 심한 근육통을 일으켜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계피와 발효빵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8주 후 그녀의 총 콜레스테롤은 195였습니다. LDL은 215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순수한 실론계피 가루 3g이 필요합니다. 대략 1.5티스푼입니다. 이 가루를 발효 통곡물 빵 20g과 섞어야 합니다. 빵은 최소 12시간 동안 자연 발효되어야 합니다. 왜 발효일까요? 발효 과정이 저항성 전분을 만들고 계피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의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조합을 드십시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간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은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최소 1시간 기다리십시오. 카페인은 흡수 경로를 방해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물은 계피 혼합물이 올바른 속도로 소화관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세 번째 실수는 2주 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 처리 시스템을 재설정하는데 최소 6주가 필요합니다. 일부 환자는 상태의 심각도에 따라 8주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놓치면 진행 상황이 3일 후퇴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설명해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있고 결과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간을 손상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시중에 판매되는 계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카시아 계피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모든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저렴한 가루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실론 계피입니다. 이것은 스리랑카에서 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평생 동안 그것이 카시아인 줄도 모르고 사서 드셔왔을 것입니다. 위험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섭취하면 쿠마린이 간에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염을 일으키고 간 기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카시아 계피를 6개월 동안 매일 2티스푼씩 복용하여 간 수치가 높아진 환자 3명을 봤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기 전까지 왜 간이 나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계피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 90% 적습니다. 매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유일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안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론 계피에는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신나말데히드라고 불립니다. 카시에도 이 성분이 일부 있지만 실론 계피는 간이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나말데히드가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간으로 이동하여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세포에 신호를 보내 담즙산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간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산을 만듭니다. 이것이 몸이 과잉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경로입니다. 담즙산 생성이 많아지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전환되어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입증된 대사과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비밀입니다. 계피만 단독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20명의 환자는 물에 탄 실론 계피 가루만 복용했습니다. 20명의 환자는 실론 계피를 발효 통곡물 빵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8주 후 계피만 복용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계피와 빵을 함께 복용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4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발효 통곡물 빵에는 저항성 전분과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장에서 신나말데히드와 결합하면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재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몸은 콜레스테롤로부터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발효로 생긴 유익한 박테리아는
단쇠 지방산을 생성하여 가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라는 신호를 더 보냅니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음식 상승 효과입니다. 어느 재료도 단독으로는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제약 회사들이 특허를 낼 수 없고 절대 알려주지 않을 콜레스테롤 배출 효과를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192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스타틴을 처방하려 했습니다. 박 씨는 거부했습니다. 언니가 스타틴 때문에 심한 근육통으로 거의 걷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실론계피와 발효빵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대로 발효된 통곡물 빵 한 조각에 순수 실론계피 가루를 정확히 1.5티스푼 뿌려서 드시게 했습니다. 평소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셨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2주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58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121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빵과 계피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계피와 빵 조합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사질환 환자들을 23년간 치료하면서 수백 명이 실패하는 것을 봤는데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정확한 계피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시면 두 종류를 보실 겁니다. 하나는 저렴하고 갈색이며 두꺼운 껍질입니다. 이것은 중국산 카시아 계피입니다. 버리십시오. 간을 손상시키는 쿠마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스리랑카산 실론 계피입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스틱이 얇고 연한 황갈색이며 손으로 쉽게 부서집니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이 종류에는 간에서 담즙산 합성을 활성화하는 특정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실론 계피 없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빵 선택입니다. 흰 빵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빵집에서 파는 일반 통밀빵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발효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곡물 가루로 만든 자연 발효 사워도우가 필요합니다. 발효는 최소 12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고 미네랄 흡수를 막는 피트산이 분해됩니다.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68세 환자인 박 씨가 빵만 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 빵을 사용했습니다. 4주 후 콜레스테롤이 15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워도우로 바꾸자마자 다음 달에 6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통곡물 사워도우 빵 2조각을 준비합니다. 바삭하지 않게 따뜻할 정도로만 살짝 굽습니다. 빵이 아직 따뜻할 때 실론 계피 가루를 각 조각에 정확히 1티스푼씩 뿌립니다. 반 티스푼도 아니고 2티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조각당 1티스푼입니다. 따뜻함이 계피의 휘발성 오일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계피 위에 생꿀 1테이블스푼을 뿌립니다. 꿀은 생꿀이어야 하고 가공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몸이 계피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조각을 천천히 드십시오.
각 한 입을 최소 20번 씹으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가 계피와 완전히 섞여야 합니다. 계피와 빵을 준비하세요. 섭취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바로 마셔야 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성분을 응고시켜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은 모든 것이 소장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외 없이 매일 밤 최소 8주 동안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만이 아닙니다. 최소 8주 동안 매일 밤 해야 합니다. 왜 8주일까요? 간이 담즙산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재생하는데 약 56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주에 멈추면 부분적인 결과만 얻습니다. 6주에 멈추면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타이밍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아침에 이것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식사 2시간 후, 취침 1시간 전 밤에 먹어야 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간은 가장 무거운 대사 작업을 합니다. 계피 성분은 간세포를 자극하여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몸은 다음 날 아침 이 담즙산을 배출합니다. 이것이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첫 번째 배변이 평소보다 더 어두운 이유입니다. 그 어두운 색은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은희 씨라는 72세 남성 환자가 총 콜레스테롤 하본본 80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즉시 스타틴 약물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2달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했습니다. 정확히 9주 후 그의 콜레스테롤은 194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도 혈액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직도 명절마다 평생 약물 복용에서 구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재료를 손에 쥐고 있어도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최악의 경우 콜레스테롤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칩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온 수백 명의 환자들의 결과를 망친 이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싼 실론 계피를 샀습니다. 유기농 통곡물 빵을 찾았습니다. 기본 레시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콜레스테롤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일부는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사 활성화를 완전히 차단하는 3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온도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빵이나 토스트에 계피 가루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론 계피가 섭씨 65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신나말데히드라는 활성 화합물이 몇 분 안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화합물은 간의 담즙산 생산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 없이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빵과 가루만 먹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온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점일도 콜레스테롤은 242였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읽은 후 6주 동안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병원에 왔을 때 정확히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수프에 계피를 섞고 갓 구운 토스트에 발라 먹고 있었습니다.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효된 통곡물 빵을 실온에서 준비하세요. 절대 토스트하지 마세요.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정확히 1.5g의 실론 계피 가루, 대략 반 티스푼을 실온에 생꿀 한 스푼과 섞으세요. 꿀은 소화 중에 신나말데이드를 보호하는 운반 분자 역할을 합니다. 이 혼합물을 실온의 빵에 바르세요. 준비 후 4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5분 후에는 산화로 인해 효능이 30% 감소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섭취 타이밍입니다. 간은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담즙산을 생산하며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최대 생산이 일어납니다. 이때 몸은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 시간인 오전 7시나 8시경에 이 계피빵을 먹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이미 대사창을 놓친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계피빵 혼합물을 준비하고 일어나자마자 이상적으로는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섭취하세요. 네, 이것은 이릅니다. 네, 이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섭취 후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만 마시세요. 이 단식 기간은 활성 화합물이 다른 음식의 방해 없이 간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환자의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점일도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8주 만에 145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재료였습니다.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빵 자체의 발효 기간입니다. 슈퍼마켓의 대부분의 상업용 통곡물 빵은 진정으로 발효된 것이 아닙니다. 빠른 부풀림을 위해 상업용 효모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2-4시간입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저항성 전분을 생성하는 진짜 발효는 야생 효모나 사워도 스타터로 최소 18시간의 자연 발효가 필요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하는 특정 장내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이 지방산은 간에 담즙산 합성을 증가시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더 많은 담즙산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전환되고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발효 없이는 빵이 이 효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최소 18파울 유의4시간 동안 자연 발효된 빵을 찾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빵 라벨을 확인하세요. 자연 발효나 사워도우 배양을 명시하지 않으면 버리세요. 시간을 낭비하고 콜레스테롤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정, 온도 조절,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적절한 발효는 이것을 민간요법에서 의학적 치료법으로 바꿉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아무 결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준비 타이밍과 섭취 순서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90%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실론 시나몬과 적절한 발효 빵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17년간 실패한 환자들의 사례를 검토한 후 이 황금 타이밍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은 3개월 후 좌절한 채로 돌아와서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고하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을 조사했을 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편한 시간에 시나몬과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에 먹었고 다른 사람은 자기 전에 먹었습니다. 한 환자는 저녁찌개에 섞어 먹는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은 정확한 생체 시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인 담즙산 생성은 매일 아침 특정한 3시간 동안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실론 시나몬의 활성 화합물이 신진대사 재설정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떠난 기차를 타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양치질하고 휴대폰을 확인한 후가 아닙니다. 아침 화장실 일과 후가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입니다. 필요하면 준비된 분량을 침대 옆 테이블에 두세요.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간에 도달하기 전에 시나몬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1000 정도입니다. 5분을 기다립니다. 이 5분 동안 똑바로 앉아 있습니다. 다시 눕지 마십시오. 담관이 들어오는 화합물을 준비하려면 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실론 시나몬을 바른 발효 통곡물 빵을 먹습니다. 빵은 실온이어야 하며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됩니다. 찬 온도는 통곡물에 천연 오일을 굳혀서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2조각이 필요하며 각 조각은 약 40g입니다. 빵이 너무 적으면 시나몬 대사를 활성화하는 발효 부산물이 부족합니다. 빵이 너무 많으면 화합물 농도가 희석됩니다. 시나몬은 빵 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빵에 섞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순수한 실론 시나몬 가루 1.5티스푼을 부드러운 빵에 섞어 거의 페이스트 같은 농도를 만들면 위산을 통과하는 활성 화합물을 보호하는 전달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시나몬을 위에 뿌리고 마른 빵을 베어 물면 위산이 소장에 도달하기 전에 유익한 화합물의 70%를 파괴합니다. 섭취 후 정확히 90분을 기다린 후에야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응급심장 약물이 아니면 아침 약물도 안 됩니다. 이 90분 동안 간이 시나몬 화합물을 처리하고 혈류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담즙산 급증을 시작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4세 환자가 있었는데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 방법의 모든 부분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시나몬 빵을 먹고 90분이 아닌 60분 후에만 정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최소한으로만 떨어졌습니다. 아마 8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타이밍을 90분으로 수정하는 순간 다음 6주 동안 그녀의 LDL이 4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생물학적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음식을 무작위로 던져놓고 결과를 기대하는 쓰레기 처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일정에 따라 작동하는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타이밍을 존중하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유지하는 고대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구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남의 74세 박 여사가 따랐던 정확한 방법이며 8주 만에 그녀의 LDL이 스타틴 알약 하나 없이 225에서 143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도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실론 시나몬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나몬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시아 시나몬이며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론 시나몬은 담즙산 합성을 유발하는 올바른 농도의 활성 화합물, 신나말데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1.5티스푼이 필요하며 더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모든 용량을 테스트했습니다.
더 많다고 더 빨리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을 방해합니다. 둘째, 빵은 발효 통곡물이어야 합니다. 일반 빵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은 저항성 전분을 만들고 장에서 부치르산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부치르산은 간에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2조각이 필요하며 각 조각은 약 60g입니다. 빵은 실온이어야 하며 절대 구워서는 안 됩니다. 굽는 것은 저항성 전분 구조를 파괴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발효 통곡물, 빵 2조각에 실론 시나몬을 고르게 펴 바릅니다. 다른 것은 추가하지 마십시오. 버터도 꿀도 스프레드도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먹은 직후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이것은 빵의 수용성 섬유질을 활성화하여 소화관의 콜레스테롤과 결합합니다. 6일 동안 이것을 하고 하루를 쉽니다. 간은 효소 생산을 재설정하기 위해 7째 날이 필요합니다. 저는 800년 동안 사찰의학에서 승려들이 사용한 전통적인 한국 단식 주기를 연구하여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리듬을 이해했습니다. 환자들이 저지르는 3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카시아 시나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고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밤에 또는 다른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담즙산 생성이 자연적으로 가장 낮을 때인 아침 식사 30분 전이어야 합니다. 그때가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때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3주 만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의 변화는 최소 6주가 걸립니다. 간이 콜레스테롤 처리 경로를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70세 이상이거나 LDL 수치가 250 이상인 분들은 한 가지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휴식일인 7일째 되는 날, 민들레뿌리 3g으로 만든 차를 드십니다. 이것은 간 효소 회복을 돕습니다. 저는 부산병원에서 140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심각한 경우 효과가 30% 증가합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은 모두 3개월마다 콜레스테롤을 검사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 치료법을 하는 동안 3개월마다 검사하십시오. 같은 병원, 같은 시간에 검사하세요. 아침 공복 검사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무작위 변동이 아닌 진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심장은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들으시는 동안에도 좁아질 수 있는 혈관을 통해 피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지금, 오늘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 먹고 나서 다음 달이 아닙니다. 그 약들은 종이 위의 숫자만 관리합니다. 이 방법은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을요. 이것은 40년간의 제 연구를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여러분의 동맥은 하루 더 늙습니다. 아침에 이 치료법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실론 시나몬을 사러 가세요. 라벨을 확인하고 실론이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댓글에 나는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말을 쓰십시오. 자신과 가족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가족 중 50세 이상인 분들 모두와 이것을 공유하세요. 오늘 밤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공유했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루틴에 실론 시나몬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녁 루틴에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발효빵을 먼저 드셔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낮추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자연치료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높은 콜레스테롤로 고생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